예, 건축법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총칙에 대해서 쭉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살펴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죠. 그래서 교재가 없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몇 군데 건축법규와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건축법을 검색을 하면 건축법 전체가 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축법 전문을 통해서 총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대지라든가 건축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법 용어에 해당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종류도 지난주에 쭉 살펴봤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여기 건축법규의 순서대로 총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전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업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어떤 용도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건축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건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시나 도에서 각 시군구,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시 또는 특별자치시, 자치도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부라든가 조건부 심의 또는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건축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는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어요. 장관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 심의, 조성 또는 제정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방자치에 따라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 개정,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제정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의 건축 행위에 의한 어떤 인허가에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공사를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항, 위반 사항 이런 것도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민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축 대수선에 관한 사항. 건축 행위하고 대수선의 행위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어 해설에서 앞전에 살펴봤죠. 그죠? 다음,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또 둘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전문적인 영역, 뭐 구조라든가 또는 조경이라든가 또는 설비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 행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그런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는 전문위원회는 이제 그 개최를 해서 심의를 별도로 또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절차가 건축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건부 통과를 하죠. 대부분 조건부 통과를 하면 그 조건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조건부 내용들을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한 추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민원 전문위원회 있고,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또 각각 두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한다, 어떻게 심의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세부적인 심의 규정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 이제 지자체장에서 이제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심의 신청을 이제 받은 그 도지사, 시장, 군수, 시청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통보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재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재심의니까 다시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결과를 이제 통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뭐 이런 것 있고, 이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조건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질의민원 심의 신청 이런 것도 있고,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그래서 뭐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또는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참고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민원의 심의 신청을 받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고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의 제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 좀 보고 갈까요? 특수구조물의 건축물의 특례 해가지고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제 우리가 특수구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특수구조물은 뒤쪽에 또 나옵니다.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법 조항들이 쭉 나오죠. 쭉 여기까지. 이것을 적용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특수구조물이지만 조금 완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식 건축물도 있는데 여기에 부유식이라는 건 공유 수면 위에 고정된 어떤 인공 대지 이런 거기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이게 이제 부유식 건축물인데 이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도 약간 특례를 두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목만 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다른 법령의 배제. 자, 이어서 이제 건축물의 건축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그래서 이건 이제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지 상황이라든가 그 주변 상황에 의해서 요구되는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건축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내용들이 정의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나온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의한 어떤 개발하기 행위의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라든가 사용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이런 것들도 먼저 해야 되겠고 사전에 해야 되는 거죠.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되겠고, 허가권자는 각 6항 각 호에 요거죠. 6항 요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사용을 점유를 허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만 해가지고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1층 이상인 경우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별도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 그런 허가를 받도록 정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정한 국토교통부를 국토부라고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국토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 요거 이제 기본 설계 도서 안에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서들이 들어가요. 평면도 뭐 이런 것들. 뒤쪽에 또 구비 요건이 그 도서 요건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건축 계획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됐죠? 도지사. 다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조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환경이나 교통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그 다음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신청서 구비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허가권자는 누구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 군, 구청장이 되겠죠. 그죠? 다만 국토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착공 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건축기본법의 제25조에 따른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건축기본법의 건축기본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전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을 텐데, 건축기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이 기본법의 내용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있다. 이게 이제 2017년 됐죠. 그래서 기본법의 이념을 보면 이제 건축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며 기본 이념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에 직접 관여된 생활 공간의 조성. 두 번째,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 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된 문화 공간의 창조 및 조성, 이런 것들을 기본 이념으로 건축기본법이 2017년에 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17년 7월에 이제 시행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전에 전 시간에 얘기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전체 국가의 그 운영에 있어서 건축법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어떤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건축기본법, 국가를 우선으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의를 보면 건축물이라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 정의를 받지만 우리는 건축기본법에도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 여기서 품격이라든가 품질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고, 건축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보시고, 우리가 이제 요 앞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축기본법 제25조를 좀 보도록 하죠. 건축기본법 제25조 뭔가요? 그렇죠? 자, 제25조 한국 건축 규정의 공고 등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시공, 설계, 시공,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 감리 및 유지 관리 등에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 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 이렇게 정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이하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폐지 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제25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해서 여기 있는 한국건축규정에 준수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해가지고 예외 규정을 뒀어요. 건축법, 무슨 법이든 간에 다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타법,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건축법과 건축기본법 그 밖에 다른 법률, 여기서 이제 다른 법률이라고 하면 이제 국계법이라든가 뭐 상수도법이라든가 다른 법률 타법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건축법을 이 법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 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 건축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모두 타법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뭐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불허를 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국계법의 제37조 1항 제4호에 따라 방제지구, 자연재해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이런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층 및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불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을 보면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직접 활용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14조에 따른 관련 법규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건축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인정이 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는 불허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자연재해 대책법,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든가 지진, 상습, 침수, 산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그랬을 때는 불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지하층에 거실의 정의로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용어 정의를 했듯이 건축법에서의 거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요? 그 매미 태풍 때 경상남도 거제 이쪽 일대에 그 침수가 된 적이 있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천 지역이라든가 침수가 돼서 상당히 이제 인명피해도 많이 났는데, 이제 특히 그 지하층에 그 PC방이라든가 이런 노래방 이런 데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침수로 인해서 출입구가 통나무가 떠내려와 가지고 통나무가 이제 출입구를 막는다든가 어떤 이물질이 떠내려와서 출입구를 막아서 그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사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제 해안가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바다고 여기가 육지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그러한 매미 태풍에 의해서
좀 라인을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몇 킬로 정도 이내, 몇 킬로 정도 이내는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만 짓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건축 허가를 불허하는 그런 이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오래전 일인데 지금 요 몇 킬로미터 의견을 이제 달라 해서 뭐 3km냐, 5km냐, 10km냐 그래서 이제 몇 킬로를 두는 게 가장 이제 인명 피해를 재난 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뭐 3km, 5km, 10km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의 인명피해 발생, 그 다음 이 범위 안에서 인명피해 발생 그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제한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자연재해에 의해서 생기는 그 부분도 이런 건축법 허가 내줄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규정이 돼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건축법과 연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뭐 이렇게 쭉 한번 탑법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5항, 제5항 카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요청 받은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뭐 알았다든가 우리 쪽에 의견이 있다든가 뭐 하여튼 의견 제시를 해서 이 허가가 진행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에 따라 다른 처리 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죠?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 15일 이내에 이제 의견이 없으면 그리고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가 있다. 다만 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허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허가를 받는 날부터 2년 그래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일반적으로는 2년이지만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뭐한다? 취소한다. 제1호의 기간에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공사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쭉 하다가 한 뭐 70%까지 공정이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든가 시행사가 그럼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또는 발주처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까지 100%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도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할 상황이니까 취소한다. 그 다음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또는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때도 허가를 취소한다. 토지라는 게, 그렇죠?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 공매로 처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건축주, 즉, 집 소유권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도, 6개월, 건축주가, 다른 건축주가 이제 다시,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12조 1항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보받아서 처리 고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이제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 이제 허가를 하게 되겠죠. 조건부 허가를 하면 이 조건부들이 이제 단서가 달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조건부에 이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는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안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건축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더라도 허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건축위원회에서 일어난 조건부 허가 자체가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조항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 요 소유권을 이제 확보해야 되겠죠. 건축주가. 그 건축 허가는 누가 받아요? 건축주가 받는 거죠.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착공하기 위해서 앞서서 착공계획을 제출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건축주가 허가 받을 때 이러한 대지를 이제 여기 어떤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았으면 이 대지가 건축주 자신 허가받은 사람 거야 되겠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법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냐?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근데 이제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유지, 공유지에 대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의 매각, 양형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집합건축 건물의 공유 부분을 변경하여 이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은 경우 이걸 증명할 때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택법이 또 나오죠. 주택법. 주택법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하지만 주택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주택법은 이제 조금 더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주택법. 이 법은 이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라는 용어, 정의,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라는 거, 공동주택, 준주택,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그다음에 민영주택, 임대주택, 그다음에 토지 임대 외부 분양주택.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그 듣는 그 국민주택이라든가 뭐 민영주택 이런 것들이 이 주택법에 정의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쭉 주택조합, 이제 재건축,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주택조합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주택단지, 부대주택, 그다음에 복리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 공구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이 주택법에 정의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하는 이 경우에 이 주택법이 이제 많이 같이 다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주로 이제 건축법보다는 조금 더 그 규모가 이제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고, 국민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주택법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또 주택법과 연계돼서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여기는 주택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택조합에 관련된 내용이 좀 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 허가권자죠. 이 사람들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또한 같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정의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갈 내용이 좀 보도록 하죠. 나중에 또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은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이왕 이미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꼭
지금 얘기한 부분들, 꼭 집어서 얘기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 이렇게 나오죠. 허가권자. 허가권자. 국가 좀 가르고 사업 승인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인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여기 여기 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리고 또는 해서 지방자치법 제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한다. 대도시라는 정의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대도시. 주택법에 대도시라는 용어 인구 50만 그렇죠? 그렇다.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특시군수가 된다.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서에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 조성 공사 설계 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제출해야 된다 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변경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경미한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다음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환경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여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특별시장, 특광 또는 도지사는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각각 사업계획 승인서와 관계 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단계에서 좀 봐야 될 특징적인 거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대지 소유권에 대한 이제 확보원 부분은 다음에 또 좀 들어보고요.
여기 좀 보도록 하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자, 도시생활주택의 건설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건축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건축법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에 적합하게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국계법에 따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토는 4개 지역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했죠.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4개 지역으로 짜여져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할 때는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기준이 있고요.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천천히 검색을 해서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들어와서 관심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 3군데 정도 딱 찍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두 군데는 지금 찍었죠. 그다음 이제 붙이기인데,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이 눈에 안 띄네요. 물론 이제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거보다도 이 법을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어요.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건축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건축법을 또는 시행령을 보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일단 건축법은 마무리할까요? 주택 건설 기준 해가지고 주택 건설 기준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에 대한 관한 다음 각호의 기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택 시설 배치 주택과의 복합 건축 등에 관한 주택 건설 기준.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 충격은 차단 구조 내력 등 주택의 구조 설비 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
대지 조성, 그 다음에 주택의 규모와 규모별 건설 비용, 이게 이제 주택 건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법은 이 정도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주택법까지 들어가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이제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것도 규정이 되어 있고, 면적이 이렇게 나오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때 우리가 이제 미관이라든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 환경 영향 평가, 건축물 안전 이어서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하겠습니다. 안전 영향 평가 기관은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관리 업무 수행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여서 고시한다. 결과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에 따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 이런 내용이 이제 있게 되겠고, 근데 신고는 좀 자주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 각 호가 되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축 기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건축 기사 시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주와의 계약, 그 다음에 허가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수수료, 매도 청구, 그 다음에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관한 처분, 허가의 제한 보면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문화재가 많이 나오죠. 이제 아파트 공사 허가까지 다 받아서 착공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이렇게 나오는 발굴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건축 허가를 이제 제한을 하거나 또는 취소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상당히 이제 좀 공사가 굉장히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 또는 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군,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국계법에 나오는 도시계획 또는 군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를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착공을 1년에 한 번, 1년 1회 하면서 한 번,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한 기간은 2년인데 한 번 제한할 수가 있다. 연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6번째 마찬가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용도 변경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용도 변경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